네, 계속해서 오늘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미니 지수가 이미 좀 부정적으로 뭐 대장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중에 대한 갈등, 관세에 대한 그런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뭐 90일 동안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생기면서 이게 다시 좀 격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특파원분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부담감이 생긴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소포트 데이터를 빠르게 좀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선행지수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또 다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세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게 재정 적자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PR 수준이 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차익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락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바닥권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3대 지수 모두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워낙에 변수도 많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장 내내 비슷하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웨이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반도체를 쓰지 말라. 중국은 미국에 협력을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이슈가 미중 간의 향후 있을 무역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좀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과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화웨이의 자체적인 그런 개발 칩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 이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성능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조금만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로 이제 칩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캐파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압박이 강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되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게는 매출에 대한 파이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지고 있는 파이가 한 13%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 중국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런 판매가 안 될 거고 그럼 그거를 분명 자국 내에 있는 생산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난다고 했을 때는 뭐 엔비디아는 그 중요한 시장 하나를 좀 잃어버리게 되는 형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카드로 좀 압박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밸류체인 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극적으로 90일 동안에 어쨌든 관세에 대한 흐름들이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스토리가 좋게 시작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정말 뭐 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관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6개월 동안 관세 전쟁도 굉장히 격화가 됐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화해를 필두로 관세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중국에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어떤 액션이 나오면 미국에서도 또 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140%대 말도 안 되는 관세의 흐름이 나온 것처럼 또 이제 막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 따르면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선행 지수에서 그게 위기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데이터를 10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 데이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행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
심리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에 대한 이런 격화가 다시 된다라는 거는 뭐 증시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 반도체 어쨌든 캐파 자체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뭐 서로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가지고 미국이 무언가 우세를 점하기에는 오히려 중국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사실 미국 측이 그걸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이 화웨이 반도체 규제가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에서 뭔가 우세를 점하기 위한 이벤트성 규제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결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정한 거는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그리고 화웨이에서 생산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 하이칩처럼 나왔을 때, 뭐 대표적으로 뭐 H12, H20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성능이 나왔을 때 이제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성능도 안 되고 생산도 그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이 발이 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좀 협상 안으로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값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과거의 이런 무역 정쟁의 흐름을 보면은 압박을 오면 중국은 거기에서 이제 손을 바로 잡기보다는 더 세게 이제 요구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원활하게 바로 해결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로 35조 원 규모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만 180곳이 넘는다는데 이 본부장님은 이 중 특히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팔란티어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데스티니 ETF라고 해서 이제 뭐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ETF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개별주로 딱 골라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팔란티어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 건설이나 전력, 인프라, 뭐 이제 우주 또 이제 생산하는 그런 것들, 또 원자재까지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게 방어 시스템이고 또 공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또 팔란티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지위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도 뭐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좋았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이 유러피언을 뚫을 정도로 기술력이 일단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던 주요 요인도 결국엔 정부 주도하에 이런 수주권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러한 좀 확실하게 기술력으로 좀 독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를 말씀해 주셨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지수가 여전히 부진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0.3% 이상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 뉴욕 증시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 양자 컴퓨터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로 전날에 D-Wave 퀀텀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20% 넘게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부터 10% 넘게 주가 반등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선 이번 D-Wave 퀀텀을 시작으로 양자 섹터 전반에 호황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도 같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디에브 퀀텀 말씀해 주셨는데, 실크스, 그러니까 실SQ라고 해서 실크스 Q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 27%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수백만 대의 스마트 계량기에 대한 납품 뭐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자, 대표적인 양자 종목으로 좀 꼽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디에브 퀀텀 같은 경우도 차세대 제품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분기 실적에서 이제 최대 매출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찍히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라는 게 우리가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속도 부분에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사실 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1차 랠리가 나올 때는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 4개월 만에 뭐 3천 거의 몇천 프로씩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엔 이쪽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AI란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할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용화 준비가 거의 끝났다라는 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CEO가 주장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항상 양자 컴퓨터의 발목을 붙잡는 이슈가 이 실용 가능성 이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 신제품 둘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래도 상승폭을 지금 당장은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 2% 넘는 이런 주가 반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계속 이렇게 뉴욕 증시의 이슈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오늘 이런 장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좀 AI 쪽이 계속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쪽을 일단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도 유틸리티 ETF가 탑 5 안에 들어갔거든요. 한 탑 3 정도로 아웃퍼폼을 상당히 했고요. 최근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GE 버너버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건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천연가스가 전일에 이제 선물 가격이 거의 9%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뭐 AI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또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왜 미국에서 이번에 풍력에 대한 대규모 발전에 대한 이런 이슈들과 또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뭐 동남아 쪽으로 3,50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에너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원전, 태양광, 풍력에 거의 다 굉장히 큰 규모의 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수급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딱 하나 꼽자고 하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뭐 변압기 쪽에서는 이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좀 안정적으로 보시려고 한다면 지 버너버 정도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시기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